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늦게 녹화를 하게 되네요.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50분이에요. 오늘은 조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조금 이렇게 이제 오늘 방송할 내용을 고민을 하다가 역시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이 보시는 파트가 뉴스 브리핑이에요. ESG 뉴스 브리핑. 제가 사실은 이제 ESG 분야에 저도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이 분야에 또 정통한 또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ESG와 관련된 기업들 소개를 하고 ESG와 관련된 또 M&A도 소개를 하고 뭐 이렇지만 사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제가 또 꽝이기 때문에 지식이 꽝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에 관련된 공부도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정말 일천하죠. 저의 지식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ESG라는 어떤 하나의 그런 트렌드, 또 이것이 앞으로 정말 이 근대를 극복하고 그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어떤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저는 지금 ESG의 지금 경영학적 차원에서 ESG를 얘기하고 있죠. E 환경, S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G 기업의 투명한 경영 또는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이제 중시하는 방향으로 ESG 경영이라는 말이 나와서 앞으로는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요즘에 ESG가 화두예요. 정말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TV 광고에도. 예.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올 5월, 6월, 7월 이때쯤부터 엄청나게 갑자기 이게 더 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네. 그 각 국가들이 이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는 이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뭔가 이게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이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지구의 어떤 기후 위기라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뭔가 투자의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리스크, 위험 요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점수로 매기는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지구 전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다 그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저 기업이 위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SG는 어떤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어떤 정량적인 가치, 즉 매출이나 또는 그런 영업이익, 이것만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했던 시대를 넘어서서 그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기업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당위적인, 이게 당위예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ESG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실천적으로 옮겨야만 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가 온 거예요. 네. 자, 오늘 ESG 관련된 뉴스도 이제 오늘 또 브리핑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또 지금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찾다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ESG 관련 뉴스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제가 분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좀 선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만도 지금 제가 다 담지 못했어요. 오늘도 지금 제가 몇 개만 지금, 그것도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만 제가 지금 뉴스를 가져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ESG 뉴스 브리핑은 매일매일 해야겠구나.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지금 뭐 홍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금호석유화학, 이런 이제 또 롯데케미칼, 이런 그룹들이 ESG의 비전을 발표하고 또 그 그룹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이 두 개의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뭐 하다못해 지자체도 남양주시가 ESG 경영을 시작했다. 뭐 인천 뭐 어디 어느 무슨 지자체 무슨 공사, 이런 정말 이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지자체까지도 ESG 경영을 도입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좀 내놓으라 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다. 또는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어떤 중견 기업이다 하면은 ESG 경영위원회 또는 ESG 뭐 운영위원회, 뭐 ESG 비전,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뭔가 뭐라 하죠? 좀 뽀대가 안 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이제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일단 금호석유화학은 ESG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Let's Go AAA. 우리는 ESG를 위해서 AAA, 그러니까 트리플 A 등급을 받는 단계로 나아갈 거야 하고 비전을 제시했어요. 너무 재밌죠? Let's AAA for ESG 라는 비전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금호가 좀 굉장히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하면 웃기지만, 그러니까 금호가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이죠. 네, 금호 그룹이 있으니까 A를 선포했으니 과연 어떻게 앞으로 ESG 경영을 해나가는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자, 두 번째, 롯데케미칼은요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해요. 사실 케미칼 회사들이 지금 ESG 경영에서는 가장 지금 뭐랄까 위험 요소가 많아요. 왜? 케미칼이 뭡니까? 석유화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학 베이스는 무조건 거의 뭐 99.9%가 원유 베이스거든요. 석유화학. 그러니까 케미칼은 결국 석유 베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화석 연료 기반인 석유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롯데케미칼이라는 어떤 석유화학 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롯데케미칼의 독보적인 어떤 변화하는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KB금융, 즉 국민은행이죠. 그 다음에 신한금융, 이 두 금융회사, 우리나라에서 쌍벽을 이루는 거대한 그런 금융회사죠. 이 회사 두 개가 글로벌 ESG 투자를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았다고 해요. 자,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유럽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해요. 약 8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그린 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한 거라고 합니다. 와우, 800억 원 규모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금융사는 앞으로 글로벌 ESG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펀드 이름이 좀 재밌죠? 글로벌 그린 에너지 펀드인데 그 안에 파트너십 펀드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구버마겟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유럽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많아요.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웰스테드, 덴마크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회사 소개해드렸죠. 미국 회사들도요, 이 덴마크 웰스테드를 따라가지 못해요, 기술력이. 그 정도로 유럽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확고한 기술력과 선도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유럽의 풍력 발전 또는 그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2개의 거대한 금융회사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 와우,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해외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공동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첫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의 어떤 그 시장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의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도 우리가 발빠르게 투자해서 그것도 공동 투자 플랫폼의 형태로 가겠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나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우리나라 철강 업체의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 포스코가 철강 업계와 손을 잡고 ESG 경영 활동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포스코의 동생이죠. 동생격인 현대제철과 폐자원 선순환을 하겠다 하고 손을 잡았어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폐각을 이용하는 폐각 재활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혹시 그 우리 먹는 굴 있잖아요. 굴 껍데기를 폐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굴의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 철강을 재련하는 데 활용하는 이것을 개발한 회사가 현대제철이에요. 예. 현대제철이 그러한 그 기술을 가진 업체랑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포스코가 같이 이거를 우리 그 철강업계 전반으로 이렇게 폐자원 이렇게 버려지는 그러한 그 자원들을 좀 선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좋은 친구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구매대행 협약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전남 여수이죠. 여수 바이오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굴 폐각이죠. 굴 껍데기 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수 바이오라는 회사가 이 연구를 좀 잘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된 거야. 폐각 재활용 환경성 평가 승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폐각을 제철 부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남 여수 폐각 가공업체인 이 여수 바이오라는 회사와 함께 석회석을 폐각으로 대체할 그런 방안을 공동 연구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굴 껍데기들은요,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그 어촌의 폐쓰레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주 원료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이 굴 껍데기, 즉 폐각은요, 연간 30만 톤에서 35만 톤이나 발생한대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사용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되기 일쑤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촌에 가면은 거대한 산처럼 쌓여있는 그러한 폐각산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우리 인간들이 먹었겠죠. 엄청나게 굴을 소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몇 년째 이렇게 어촌에 이렇게 그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폐수, 분진, 썩는 냄새 등을 유발해가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철강 업계가 제철 공정에서 이 폐각을 재활용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환경 문제의 해결은 물론 석회석 대체제로서 활용이 가능해서 자원 재순환까지 일석이조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 오염도 줄이는 이러한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 그 다음에 SKC 뉴스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SKC. 제가 SKC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SKC가 돌가루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을 강화하겠다.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 와우. 돌가루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든다? 와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술도 아니고. 오늘 나온 뉴스예요. 따끈따끈한. 아까 저녁 7시 넘어서 나온 뉴스더라고요. SKC가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분해 리맥스 소재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상용화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리맥스. 이 생분해 리맥스라는 뭔가 새로운 소재인 것 같은데요. 돌가루가 즉 석회석인가 봅니다. 그래서 돌가루의 생분해성 수지 PLA를 혼합한 친환경 신소재로서 다양한 일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너무나 기대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리맥스 앞으로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건설 관련된 뉴스가 있네요. 하나건설에서 폐수 슬러지를 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 이야, 근데 폐수 슬러지가 뭔지를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환경공학이나 재료공학을 제가 거의 뭐 전무하기 때문에 지식이 전무예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봤죠. 슬러지란 무엇인가? 이 슬러지라는 것은 폐수 슬러지 또는 해수 슬러지라고도 하는데 하수 처리 과정 또는 정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슬러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하수 처리 또는 정수 과정에서 이런 항상 이 침전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존재인가 봐요. 근데 이 하수 슬러지를 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생산한다? 와우, 전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하나건설은요, 폐수 슬러지에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 생산 플랜트를 이 설명식에는요, 안산 반월 염색단지 내에 친환경 수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반월 패션 칼라 사업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이 수소 생산 플랜트 사업의 시공사인가 봅니다. 이 시공사인 이 협동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안산 반월 염색단지 내에 폐수 처리장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항상 이 슬러지가 발생을 해서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이 반월 패션 칼라 사업 협동조합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건설이 이거 그러면 우리랑 같이 이거를 한번 공동 개발해보자. 이것을 가지고 수소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 그 폐수 슬러지의 가스화 또는 수소 에너지화를 통해서 연간 22,000톤 규모의 수소를 비롯해서 이산화탄소, 스팀 등을 생산하는 또 친환경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폐수 슬러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정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법과 같은, 뭔가 연금술 같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중세 연금술사처럼 연금술과 같은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버려지는 그러한 슬러지를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은 뉴스를 전달해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개의 대기업 중심으로만 제가 ESG 경영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것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ESG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자주 전달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몇 분, 그러니까 짧게라도 제가 좀 선별을 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저도 공부를 하는 단계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니어가지고 중요한 건 이 주제가 어떤 학술적이거나 좀 아카데믹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또는 기업에 컨설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업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사실 이게 무슨 엔터테인먼트 같은 즐겁고 재미있는 요소도 없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좀 건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좀 알차고 좀 유익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